글하 그라. 반갑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일단 사과 말씀부터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되게 오랜 시간 기다려 맞아요. 주셨는데 결국 네트워크가 안정화가 안 돼서 저희가 생방송이 좀 불가해서 녹화로 부득이하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PPI 사실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이미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수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로 0.3% 오르면서 예상치였던 0.2%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로도 7.4% 오르면서 예상치였던 7.2% 상승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근원 PPI의 경우에도 전월 대비로 0.4% 오르면서 예상치 0.2%를 마찬가지로 상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6.2% 오르면서 예상치 5.9%를 모두 상회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CPI가 한 차례 이제 인플레 둔화 신호를 보내줬고 PPI마저 두 달 연속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플레 둔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예상치보다 높았다라는 게 문제인데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전달 대비 0.3% 올랐다.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3.6%죠. 네. 네. 그럼 그 정도면 좀 마음 불편하세요? 네.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죠.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1년 뒤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 연준 발표 내용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네. 쪽이고 네. 인플레이션이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는 추세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더디어지는 것이 처음인 거죠 이번에. 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빅 스텝으로 바뀔 거고요. 현재 보니까 뭐 물론 이 PPI 숫자가 나와서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70-80% 확률로서 0.5% 올릴 거다. 네. 0.5%포인트 올릴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더뎌지겠지, 더 빨라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4%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맥시멈으로는 5%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으면은 내년 1, 4분기면은 이제 금리 올리는 거 끝나는 거고요. 네. 2, 4분기는 금리를 안 올리는 추세로 갈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3, 4분기, 4, 4분기 됐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12개월 뒤로 계산했었을 때 인플레이션 숫자 앞자리 수가 3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네. 금리를 낮추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5%까지 올린다고 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5%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꼭 굳이 5% 위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봇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내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피봇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좀 세게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못 오르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의 사이클보다 6개월 내지 1년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사이클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컨센서스가 4, 4분기가 벌써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년 1, 4분기, 2, 4분기 이미 안 좋다고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선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네.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지만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이클적으로는 먼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물론 계속 매크로 쪽만 초점을 많이들 맞추시는데 네. 매크로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질 않고요. 그냥 실적. 가장 중요해진 게 실적이고 또 좀 마음이 편한 거는 최근에 그래도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을 보시면은 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좀 전환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뭐 밤새 가면서 맨날 이 PPI, CPI 숫자 보고 미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할지만 네. 보았을 때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종목 하나라도 더 들여다보시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네.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오늘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반도체 섹터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간밤에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실적 내용 살펴볼게요.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통신용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데이터 센터용 칩이랑 네트워킹 장비에 대한 강한 수요 덕분에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분기 실적 역시 월가의 예상보다는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3분기 EPS 10.45달러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0.28달러 웃돌았고요. 3분기 매출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나면서 89억 3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였는데요. 특히 공급망 차질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26% 증가한 걸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브로드컴 89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87억 8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 예상치보다도 잘 나와줄 걸로 함께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네, 브로드컴 3분기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네. 좋게 나왔습니다. 배당금 소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브로드컴 분기 배당금을 주당 4.6달러로 12% 정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요. 1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함께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2023 회계연도 중에 610억 달러 규모의 이 WM웨어에 대한 인수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팬데믹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작업 모델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을 좀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로드컴이 경쟁 업체들보다 좀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터넷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글자가 지금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앞서서 61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내년 회계연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VM웨어로 정정을 아,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미캐스터가 원고를 지금 스크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쉽지 않네요. 네. 네. 이 통신용 반도체 최근에 반도체 뭐 정말 업황이 뭐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반등한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네. 일단은 마지막 단락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 PC 에 더 많이 노출되는 업종보다는 그래도 브로드컴 같은 통신업체가 낫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게 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우선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지금 미국 증시가 10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의 폭이 제법 있었죠. 네. 두 자릿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거의 15%, 그러니까 나스닥이 가장 덜 올랐는데도 네. 15% 정도 올랐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필라델피아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을 받는 것도 보면은 좀 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가 좀 미리 얻어맞았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돌려보면은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요번에 지금 발표되고 있고 숫자가 좋게 나오고 있는 쪽은 다 지금 5G 관련 쪽, 통신 관련 쪽 반도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또 우리가 그 인터넷을 이용한 자율주행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5G, 6G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네. 결국은 그만큼 장기적인 수요가 엄청나게 높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가운데서 특히 반도체도 통신과 연결이 돼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퀄컴, 네. 그리고 브로드컴. 뭐 그 이외에도 뭐 스카이웍스 솔루션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도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종목들은 보면 아까도 보면 배당 올리겠다는 얘기 나오고 네.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IT 사이클인데 왜 이렇게 보면 가치주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과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업종, 뭐 이건 당연히 좀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다른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 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존경하는 워런 버핏님의 벅셔 해서웨이가 가장 대표적인 비메모리의 파운드리의 1등 회사인 TSMC를 네.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계속 생산을 늘리려면 사이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또 실적들이 이제 장비 업체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다 또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저희가 세 개를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관련 반도체, 네. 두 번째가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장비 쪽. 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훨씬 더 익숙하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자꾸 그쪽만 보지 마시고 비메모리 쪽과 다른 쪽을 들여다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조정폭이 적냐면 그 안에서 비메모리 비중이 대부분이에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네. 필라델피아 지수 안에서는 마이크론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만 해봤자 전체 인덱스의 5%밖에 안 돼요. 그러니 사실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네. 물론 뭐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또 레버리지를 좋아하셔가지고 막 속세를 샀다가 속세S를 뭐 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데, 세배 뭐 네, 이런 세배를 것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에 지금 바닥권은 받고 거기에 반등이 30% 정도 일어나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이 반도체가 또 왜 중요하냐면 좀 긴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려면은 뭐 당연히 자율주행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많이 써가지고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들어오거든요. 네. 거기에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반도체 업종이에요. 네. 그게 수요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기여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 반도체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 종목 하나쯤 안 갖고 계신 분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네. 종목별로 이 종목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퀄컴 이야기하셨는데 네. 사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실적 장세로 갈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그럼 낮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지금 반도체 중에서 통신 관련 쪽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쪽은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캐파를 100%씩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들은 약간의 가치주의 성향을 띄어요. 아까 브로드컴 얘기했지만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카이웍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배당 일드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창출해내고 있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적이 늘어나는 게 줄어드는 거지 실적이 막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캐파를 왕창 늘린다. 그랬을 때는 좀 사이클적으로 실적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요즘에 이런 통신 관련 반도체 회사들이
캐파를 늘리는 캐펙스를 설비 투자를 왕창 늘리는 방법으로 가지를 않아요, 잘. 네. 그래서 오히려 돈 벌어들인 거 가지고 배당 나눠주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투자를 하고 뭐 또 3분의 1 가지고 소각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5G 관련된 6G 관련된 통신 관련된 반도체 업종 종목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좀 제대로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궁금한 종목이 엔비디아인데요. 네. 주가 변동도 굉장히 크고 한숨을 깊게 네. 쉬셨는데. 네. 엔비디아의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엔비디아요. 네. 누구요? 캐시우드. 캐시우드. 네, 이분이 워낙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쪽은 그 반도체 중에서 그래픽, 네. 비주얼 쪽의 반도체 관련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쪽은 게임이고요, 한쪽은 자율주행이에요. 네. 근데 지금 게임 쪽은 살짝 좀 뭐 경기 사이클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좀 얻어맞고 있는 케이스인 거고, 네. 자율주행은 또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언제냐, 뭐 이게 좀 메타버스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조금 이제 지연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는 타이밍상으로는 엔비디아는 안 건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요. 예, 반도체 업종 안에서의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는 너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를 많이 집어넣었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물론 정말 자율주행이 진짜 가시화가 확실히 되고 네. 이에 따라서 엄청난 수요 증가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사야 되는 반도체는 엔비디아겠죠. 네. 예, 근데 그 타이밍 자체를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한 1년 내지 2년 뒤 정도로 생각했었을 때 그때 좀 비중을 또 많이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저희가 이슈도 많이 전달해 드리고 하는데 맞아요. 스카이웍스 솔루션 몇 차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보면 이제 통신 관련 쪽이랑을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그 수요 부분에 있어서 그 고객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거든요. 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 비중이 커요. 네. 그리고 브로드컴도 중국 비중보다는 또 이제 그 미국 쪽으로 연결돼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스카이웍스 솔루션은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 쪽이에요. 좀 중국 리스크가 좀 적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더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우리가 모든 업종을 보거나 종목을 들여다볼 때 미중 무역 전쟁 이슈라는 게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경쟁력과 상관이 없이 정치적인 요소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변동성과 이벤트들이 터지기 네.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네. 해요. 예를 들면 왜 퀄컴을 팔고, 제가 퀄컴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퀄컴을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퀄컴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가 좀 덜한 쪽으로 투자를 늘리죠. 네, 그래서 종목들을 쭉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리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대한 초점이 더 높고,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 쪽이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종목까지 좀 다뤄봤는데 네. 오늘 또 TSMC 11월 매출이 나왔습니다. CNBC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맞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TSMC 오늘 11월 매출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내놨는데요. 아이폰을 포함한 고급 스마트폰용 반도체 주문량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수치 좀 살펴보면 11월 매출이 72억 7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50.2%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가이던스인 199억에서 207억 달러 사이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 10월과 11월의 TSMC 총 매출은 약 141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반도체 분석가인 데일가이에 따르면 이 아이폰용 A16 칩과 퀄컴의 최신 반도체 등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TSMC가 계절적 강세에 좀 기여를 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다만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 TSMC의 내년 주문량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TSMC가 11월 수익은 애플 덕분에 상승하긴 했지만 내년에는 수주 감소가 또 예상이 된다,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투자은행인 차이나 르네상스의 스즈흥 분석가에 따르면 TSMC의 진정한 시험대는 내년 그리고 상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사실 폭스콘 사태에서부터 애플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제기가 되고 네. 있고 뭐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 스마트폰 뭐 시장이 약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TSMC까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변화라는 게 있는데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 아니면 랩탑 시대 네. 점점 이제 움직이면서 쓰는 인터넷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 가장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은 PC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뭐 D램 이쪽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모바일 관련된 쪽이라든지 또 반도체 중에서 이제 좀 데이터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종목으로 보더라도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성장을 많이 하는 거죠. 벅셔 해서웨이가 왜 TSMC를 샀을까요? 어쨌든 비메모리 쪽에서 가장 1등이고 네, 사이클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적자로 가지 않고 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점점 더 가치주 성향으로서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원래 벅셔 해서웨이의 투자 방법 자체는 성장주이지만 가치주로 변해가는 종목을 사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애플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TSMC는 정말 물론 우리의 이 욕심으로는 삼성전자가 네. 따라잡아 주기를 정말 바라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쉽지 않죠. 네. 예, 그래서 TSMC에 대한 비중은 항상 당연히 비메모리 쪽에서는 1등 회사를 들고 가야 되는 것처럼 네. 메모리 쪽도 만약에 꼭 들고 간다면 삼성전자를 들고 가야 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TSMC는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고 이것은 또 장기적인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잖아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탑 2로 올라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그건 제가 들고 있어서 얘기합니다. 아쉽네요. 네. TSMC까지 오늘 반도체 전반에 대한 네. 이야기를 네. 사실 다 알차게 저희가 듣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 PPI가 나왔지만 다음 주 CPI, FOMC가 메인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이후에 이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 이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저점 또 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아요. 많은데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이제 제 말에 대해서 신뢰도를 다시 이제 회복을 좀 하자면 많이 잃으셨나요? 왜냐면 요번에 이제 그 10월 달에 네. 네. 다시 재차 하락했었을 때 네. W자를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타이밍은 뭐 맞았어요. 뭐 9월, 10월 달이 바닥일 거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네. 건데 6월 달 바닥보다도 10월 달 바닥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낮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FOMC 9월 달 발표 내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의 고점 수준보다도 최소 1.25% 더 높아 버렸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금리의 1%의 영향은 S&P 500 기준으로서 11% 정도 영향을 주고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12.5% 정도의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면은 예상했던 고점보다도 1%포인트가 더 높다. 그러면은 적정 가치를 10%, 12.5%를 깎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점이 더 낮아진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면 FOMC의 발표 내용이 이미 벌써 우리는 5%에서 5.5%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보다 발표 12월 달에 할 때 우리는 더 올릴 거야 라고 간다면 네. 아마 내년도에 한 번 더 네. 빠지면서 이 저점을 테스트하는 게 될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 속도 줄일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빠르게 줄일 건지가 나왔을 때는 옛날 저점보다는 더 높게 저점을 형성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 달이 지나면 모든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자기 자본이 쌓여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 가치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닥이 더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 저점까지 내려오는 조정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20%씩 올랐으니까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지수들이 나스닥이 15% 정도 올랐고 뭐 다른 것들은 다 20%. 올랐으니까 네. 반도체는 30%는 올랐으니까 그거를 다 되돌린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아마 두 자릿수의 하락폭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쉬어가는 장세를 FOMC 발표 날까지 지금 시장이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FOMC 발표가 다음 주에 있고 나서는 다시 상승하는 네. 주기.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그래도 좀 산타 랠리를 기대하셔도 네.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주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왜냐면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거든요. 다잡아야죠. 다음 주. 주를 네. 앞두고 주말을 또 보내야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을 저는 되게 오랜만에 뵀어요. 네. 그래서 본부장님 나오시는데 우리 네, 준비 네.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하면서 정말 많이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실적도 아쉽네요. 많고 투자 의견들도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해밍캐스터도 열심히 자료 준비를 네. 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다소 아쉽지만 다음번에 저희가 또 월요일 방송에 녹여 네네네. 잘 준비해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은 또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다음을 또 아쉬우니까 네. 원몰 타임. 네. 네. 다음에 또 만나 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방송 이제 원활하게 함께하지 못해서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저희를 기다려 주시는 걸 보고 좀 맞아요. 저희도 애 같았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애정하는 마음은 저희가 많이 담아서 이제 갖고 갈 거고요. 월요일 라이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글바. 글바. 아.